여러분의 국어 점수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7강으로 끝내는 비문학 7급 B의 1타 강사 김명환입니다. 좀 전에 사회 지문 풀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문 지문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비문학 지문부터 상당히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되게 풀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인문 지문에서 다루는 율곡 2의 이기로는 사회탐구의 윤리와 사상에서 이완과 함께 비교해서 성리학 파트에 대해 배울 때 등장하는데, 윤리와 사상 공부를 할 때도 되게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어려운 개념으로 악명이 높아서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차분하게 한번 문제풀이 진행해 볼게요. 일단 똑같이 발문 먼저 읽어볼게요. 16번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이죠. 내용일치 정도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번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율곡이라는 학자가 나와 있고 그 율곡이라는 학자가 이와 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이겠구나 라는 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와 이에 대한 이 선지에서 내용 일치를 묻고 있는데, 이와 기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비교 대조의 원리가 쓰이는 소재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은 기억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이 뭔지를 지문을 보면서 알아야겠죠. 19번은 보기 문제이고, 20번은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율곡의 이와 기에 대한 사상 말고도 법제 개혁론에 대한 것도 지문에 나와 있겠구나 하는 거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21번도 보기 문제네요. 총 16번부터 21번까지 총 6문제가 지문에 등장하는데, 문제 수가 제법 많고 지문도 7문단짜리로 되게 길어요. 그래서 7문단을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제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읽었는지 함께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아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왔는데 기억이 바로 나왔죠.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고 성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학문의 이름이 나왔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인데, 수기치인이라는 용어가, 낯선 용어가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이 용어가 문제화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선 수기치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면서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하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와 치인의 정의가 가끔 나와 있어요.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거 중요하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사회지문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수기, 치인. 우선 수기와 치인이 각각 나와 있고, 수기, 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성인에도 따옴표가 쳐져 있고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합니다. 수기, 치인은 잠시만요.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유학이라고 하고, 성인은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 학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율곡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교를 지어 이 땅의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성학지교라는 저서명이 나왔는데, 학자명이나 이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저서명 같은 고유명사도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문단 봅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정세론을 전개하는데, 자, 수기와 치인을 아까 구분했는데, 수기는 수양론으로 이어지고 치인은 정세론으로 이어지네요. 수기는 수양론으로, 치인을 위해서는 경세론. 그리고 이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에는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와 기 문제에서 확인했죠. 이제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 이와 기가 각각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에는 이론이 있다고 했어요.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았고, 기를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어렵고 길게 말했지만 결국 이는 작동 원리고 기는 실제 있는 물질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기론에서도 일단 이와 기를 구별하는데, 이와 기가 서로 다른 것이니까 7급 B 2강에서 배웠던 비교 대조의 원리를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원리이고 기는 물질적 요소입니다. 이와 기는 둘 다 사물의 구성 요소인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이도 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기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점과 공통점이 한 문장에 둘 다 나와 있어요.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합니다. 이기지묘라는 한자어가 나왔는데 어렵고 생소한 개념을 일단 체크해줍니다. 이와 기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걸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이와 기는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수기를 위한 수양론이죠.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라고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통기국.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여기서 이와 기의 차이점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이는 만물에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요소이고 기는 다양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는 동일하고 항상 동일하고 기는 다양하다는 거 차이점으로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서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물이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기의 성질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이는 동일하다 했으니까 성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이가 아니라 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에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이론이 나와 있고, 일반인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해서 이의 본성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는 동일한데 이의 본성은 선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성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선한 본성이라는 이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과 일반인은 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 또한 기를 조절해서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다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서 수양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수양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이 거경, 궁리, 역행이죠. 정의가 나온 주요 용어여서 필기했어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우리 수기치인의 수기와 치인에 대해서 보았고, 수기는 수양론으로, 치인은 경세론으로 이어진다는 걸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이 되는 이기론, 수양론에 대해서 지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세론에 대해서 볼 차례죠. 대해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에 가했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정론을 펼쳤는데, 법제 개정론, 아까 문제에서 발문에 등장했던 단어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는 만원 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고유명사.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까 봤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이는 완전한 것이고 기는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서 율곡이 답하는 거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 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상관이요, 오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비교 대조의 원리가 또 드러나네요.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 변할 수 없는 것은 왕도, 어진 정치, 상관, 오륜.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과 밑에 있는 것들이 차이점이 두드러지죠. 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 왕도, 오륜, 상강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기 중에서 변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이이고 완전한 것은 이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은 기라고 했으니까 이가 상강, 오륜 등의 왕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 여기까지 글씨 잡히죠. 그리고 기가 법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완전한 이,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기에서 변하지 않는 왕도, 오륜, 이것이 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쳐야 하는 것은 법제이다. 아까 일반인이 성인이 되는 방법과 되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일반인과 성인도 같은 이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인이 기를 변화시켜서 성인이 된다고 했듯이 여기서도 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법제를 개혁해서 왕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와 기를 통해서 수양론과 병세론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기지만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 이의 수양론, 병세론, 수기치인 이기론 등에서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조선에서의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오는 길이가 긴 비문학 지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즘 평가원에서 새로 내고 있는 비문학 지문들이 길이가 되게 길다 보니까 하나의 완전히 일관된 내용으로 지문을 구성하기보다는 대충 앞 뒤로 해서 앞에서 A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면 B에서는 A와 비슷하지만 조금 A를 중심으로 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지문이 되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맨 뒤에 것까지 다 읽고 나면 앞에 배웠던 내용을 되게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내용이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동안 읽었던 것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일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성악은 하늘의 도리와 하별된 사람이 되느냐 하는데 하늘의 도리와 하별된 사람은 아까 전에 정의가 나왔어요. 하늘의 도리와 하별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성악은 수기치인을 통해서 성인의 길에 이르는 학문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비슷한 말로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성악지교에는 아까 저서명은 고유명사여서 내용일치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성악지교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성악지교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 첫 문단인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첫 문단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성악지교 여기 나와있죠. 성악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선지를 보시면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거의 비슷한 말로 나와있으니까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성악지교라는 단어를 잘 체크하셨으면 1문단으로 바로 가서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3번 수교는 특정한 사안, 아직 수교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대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고 경북대전도 언급되지 않았죠. 나머지 부분은 뒤까지 읽어야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17번을 보시면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앞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조선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의 근거는 거의 글의 앞부분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고 한번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 봅시다. 1번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천재지변이라는 말 지문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데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패러프레이징인 거거든요. 자 봅시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항상 존재한다고 했고 천재지변은 현실 세계의 요소이므로 천재지변에도 이가 존재하는 것을 기와 더불어서
부분과 전체가 내용일치해서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어질 C급 B 5, 6강에서 주로 다뤄질 테니까 점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2번.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기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 아니라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만물의 구성 원리 이었죠. 그러니까 기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적절하지 않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법제는 이보다 뒤쪽이었어요.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삼강오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제를 다듬어야 했는데 삼강오륜은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기질 변화론에서 일반인이 성인이 되는 방법으로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일을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항상 동일한 것이고 기는 다양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 했으니까 동일한 이, 서로 다른 기 맞는 설명이네요. 5번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어도 17번의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글을 구성할 때 항상 정답의 근거를 여러 곳에 흩어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질문의 근거도 각각 다른 곳에 분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특정 소재를 딱 집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2개 있었죠. 율곡의 이와 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법제 개형론에 대한 설명. 법제 개형론은 지금까지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았고, 아까 전에 조선의 법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끊긴 걸로 봐서 법제 개형론에 대한 건 뒤쪽으로 가야 풀 수 있는 거예요. 18번 기억에 관한 이해. 아까 기억은 수기치인이었는데 수기치인에 대한 것도 이미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자, 성인 기질 변화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일반인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을 정화하여 이 선한 본성인 이를 드러내야 했다고 하죠. 이는 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완전한 대상이므로 이를 정화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기를 정화한다는 건 맞아요. 되게 어렵게 페이크를 쳐서 헷갈리게 했던 문장인데 이는 완전하고 선한 본성이라고 했으므로 애초부터 선한 것인데 정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이기 지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와 기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수기와 치인은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게 아니죠. 분리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수기와 치인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번.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수기를 위한 수양론 맞고 치인을 위한 경세론 맞죠.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수기 치인은 성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성인의 전이는 하늘의 도리인 천도를 깨우친 사람이라고 했으므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천도의 실현이라는 게 결국 성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4번. 그러니까 이 3번 선지는 성인의 정의를 문제 패러프레이징해서 답을 찾아내게 하는 거였죠. 결국 정의 제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출제 요소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4번.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이것도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성인과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 기질적 병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서 성인에 이르기 위한 것이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역행 쓰긴 썼는데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죠. 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수양론에서 수양 방법으로 역행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수양론에 관한 문단만 봐서 확인합니다. 자, 수양론 맨 첫 단어 나와 있네요. 이쪽 문단에 역행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역행 여기 있네요. 역행.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경과 국민 한번 볼까요? 거경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 국민은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것. 그런데 문제를 보면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역행이 아니라 국리로 고쳐져야 맞는 설명이죠. 정확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도 핵심 단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체크하면 지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하시면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 감기 환자가 많아서 기침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19번.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선 이것도 보기가
짜증나게 거의 한 문단 정도로 긴데 일단 율곡의 견해에 대해서 앞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봅시다. 플라톤의 견해를 보기에 나와 있겠죠.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가변적이라는 건 변화 가능하다는 거니까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결국 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는 점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인, 아까 율곡의 사상에서는 이가 불변적인 성질이었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구분한다. 현실과 이상세계를 구분하는데 이상세계는 이데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데아가 뭘까요?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부정어는 중요하고 비교 대조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용 일치로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데아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상세계에서 현실로 내려오는 존재인데 이 과정에서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모두 없어집니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또 부정어 나오네요.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간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철학자 왕인데 이 철학자 왕은 이상세계, 이데아가 있었던 이상세계에서의 기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기 내용 이해하셨으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딱 봐도 플라톤과 율곡 2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비교 대조의 원리 또 쓰였어요. 율곡의 2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이기징요에서 2는 구별되기는, 이와 기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율곡의 2는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죠. 잠시만요. 또한 달리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과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보기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게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율곡의 2는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율곡의 2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는다. 자, 이렇게 지문과 보기를 지문의 학자와 보기의 학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팁 하나를 드리자면 둘 다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지문과 보기 중에 어디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보기가 더 짧으니까요. 그럼 보기를 먼저 볼까요? 이데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봤더니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이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율곡의 2가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보기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율곡의 사상을 확인할 것도 없이 이번 틀린 문제입니다. 3번,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수양과 기억을 바꿔줘야죠. 수기치인에서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만들어지고 철학자 왕은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니까 율곡의 성인이 기억보다 수양에 의존하여 통치한다라고 말해야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율곡의 2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것도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먼저 볼까요? 플라톤의 이데아는 마음속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딱 반대로 나와있죠. 이번에도 율곡의 2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4번이 틀린 문제네요. 5번,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플라톤의 이상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자, 플라톤 봅시다. 플라톤은 아까 부정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이라고 했어요. 이상세계가 현실에서 똑같이 구현되지 않으니까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플라톤은 이상세계가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플라톤의 이상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둘이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니까 3, 4, 5번 모두 2번, 4번, 5번 모두
율곡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보기만 봤더니 정답이 딱 떨어졌네요. 그 점에서는 비교적 편리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했고, 우리가 7문단 중에서 총 4문단을 읽었는데 나머지 3문단도 한번 봅시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교이다.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기지만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한왕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문장이 제법 길지만 결국 수교의 정의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해결했는데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겠다 싶으면 수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수교에서 록으로, 수교 중에서 일부가 선정되어서 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지문은 길지만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수교에서 록으로, 록에서 대전으로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넘어가서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 조선은 고유명사.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그러니까 이 대전들을 집대성하기 경국대전이에요.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범미의라 했다. 대전을 양범미의라 한다. 다운표 쳐져 있어서 체크했고,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정의가 나와 있네요.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기본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부정,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이라 불렀고,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이니까 엄청 지위가 높은 규범이 하나 더 나왔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조종성헌은 왕도에 근접하였다. 왕도라는 단어 아까 나왔는데 왕도는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하고 선한 본성인 이에 가까운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왕도에 가까운 게 조종성헌인 거죠.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대전에 실린 규정들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대. 마지막 문단입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정어 나왔습니다. 체크하세요.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고르는 것. 그러니까 조종성헌이 아니라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고치자는 거겠죠.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또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법제를 개혁해서 상강오륜을 지켜야 한다. 폐단이 있는 법령을 개혁해서 조종성헌을 지켜야 한다. 일맥상통하는 거고 결국 여기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종성헌과 폐단이 있는 법령.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상에 모여하며 고칠 수 없다고 조직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각을 펼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조종성헌이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들은 이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조종성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도 해당하지 않겠죠.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해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다 지문을 끝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남은 문제를 봅시다. 아까 내용 일치 문제에서 1, 2번을 지우고 지나갔었어요. 이제 3, 4, 5번을 볼 차례인데 3번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아까 전에 앞에 수교의 정의가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면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네,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던 것은 록인데 다시 봅시다.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을 다듬어지고 정리해서 록이라 했는데 이 록 중에서 거쳐서 대전이 나오니까 결국 대전이 되려면 록의 요건을 지켜야 하고 이 록의 요건이 폐단이 없고 유용한 것이니까 대전이 되려면 폐단이 없다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맞는 설명인 거죠. 5번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구정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개정되지 않는다고 체크했거든요.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있죠. 경국대전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5번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20번 드디어 율곡의 법제개혁론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병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개혁을 주장한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병세론, 이 이론, 병세론, 그리고 병세론의 실천 방안으로서 법제개혁론 맞는 설명이고요. 병세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전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자, 이 지문에서 왕이 2번 나왔어요. 선조가 나왔고 연산군이 나왔는데 선조와 연산군 모두 이와 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선조가 나왔던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이와 기에 대해서 옳은 진술이죠. 그리고 연산군 시대에 부당한 법령이 있었다고 했지만 연산군이 이와 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므로 2번은 아예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드러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구간이 아니라 조정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면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을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굳이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말이면 충분히 아니라고 지을 수 있는 한자스. 3번 조정성원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이게 권세가들이죠. 법제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그렇죠. 부당한 법령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상관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일단 상관이 불변적 가치가 맞는지를 봤더니 상관오류는 2에 들어가 있네요. 2는 불변이라고 계속 말했으니까 앞에까지는 맞아요. 결국 법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상관이 등장했던 부분을 가보면 법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조요, 어진 정치요, 상강이요, 오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여기서 법제개혁이란 왕조나 오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법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왕조와 오륜이 아니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를 개혁해라 라는 법제개혁의 방향. 따라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압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당한 법령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고 연산군에 대한 언급 나왔죠.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21번 보기 문제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보기가 엄청 긴데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숙종 때 해양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리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대신들은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숙종과 대신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죠. 어떻게 대립하는지 봅시다. 이 숙종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경국대전은 조동성원이에요.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한다.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에 나가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다.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대명률에 그럼 뭐라고 나와있는지 봅시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죠.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가 경국대전의 가부절이네요.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대명률에는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숙종의 근거이고 대신들은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이 지금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형보다는 약한 형벌이니까 관리들은 나를 근거로 갑을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종과 관리의 의견들이 이렇게 다른 거 보면 확인하고 문제로 편지로 들어가 봅시다. 1번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는 대명률인데 다인 대명률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경국대전에 대명률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어서예요.
경국대전에 실린 대전들은 조종성원과 같다고 했는데 이 경국대전에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이 결국 조종성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1번 맞는 2번.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예 엉뚱한 말이죠.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3번.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달을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대전에 따라서 대명률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3번 틀렸고. 4번.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번 미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번 미으라는 표현 아까 나왔는데 우리는 대전을 양번 미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전에 실려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도 결국 모두 양법 미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 것. 숙종이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았다는 구절이 없으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의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의는 이 경국대전에 해당하는 조종성원들은 고쳐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 조종성원의 하위에 있는 부당한 법령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의가 숙종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다면 이 가의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경국대전의 구절을 지키는 것은 옳지만 만약 대명률에 부당한 법령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해서 올바르게 조정성원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겠죠. 이렇게 해서 21번의 정답은 1번으로 결정이 났고요. 오늘 인문지문 상당히 길었는데 오늘 나왔던 비문학 지문 중에서 제일 긴 지문이었고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다루기 어려웠을 테지만 이와 기의 특징 그리고 수기치를 통한 수양론 경세론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대조의 원리가 인문지문에서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학자의 일반적인 사상이나 통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지문이 나오면 추상적인 내용이라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도 높았다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지문이었는데 다음에 시험장에서 비슷한 지문을 만났을 때 또다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오늘 어려웠던 경험 잘 기억하면서 오답 정리 꼼꼼히 하시고 저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기술 지문에 대한 풀이를 찍지 못할 것 같아서 주말에 할 수 있으면 기술 지문에 대한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